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발언한 국민의힘 태용호 최고위원이 역사 문제는 소신대로 말한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태용호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4.3 유족회도 태 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4.3 김일성 지시설에 이어 김구 선생이 김일성에게 이용당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 태용호 최고위원. 태용호 최고위원은 지난주 최고위원회에 불참한 것은 개인적인 사유 때문이었다며 자신이 회의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원들이 선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고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4.3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태용호와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은 윤리위원회의 활동과 의결 내용에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들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태용호 최고위원을 사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태용호 최고위원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국민의 사고마저 혼란케 했다며 엄벌에 처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4.3 유족회도 태용호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발언한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으로 1,400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짓고 이곳 학생들을 위한 학교 설립이 뒤늦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육청과 제주시 사업자 간의 입장차가 크다 보니 개교 시기가 늦어져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원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1,4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이곳 학생들을 수용할 초등학교 설립에 대해 제주도 교육청은 2020년 3월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용지법에 따르면 4,000세대가 안 돼 학교 신설이 불가능하고 인접한 학교에 분산 배치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뒤인 재작년 입장이 바뀝니다. 코로나19 이후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미만으로 줄이고 오등봉 주변의 주택 증가세를 감안해 학교 용지만 일단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김광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또 달라졌습니다. 24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하고 중기 교육 재정 계획에 예산 44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설학교 억제 방침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 이 때문에 교육청은 사업자가 학교 용지는 물론 학교 건물까지 지어 기부 체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5개 후보지 가운데 교육감 소유 토지와 가까운 부지를 요구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용지를 결정을 하면서 아이들의 통학 여건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에 대한 것들이 가장 초점을 맞추는 거죠. 제주시는 법에 따라 학교 용지만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는 교육청과 학교 설립 관련 협의를 끝내야 아파트 건설 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설립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고시를 하고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간다. 교육청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뒤늦게 학교 건물까지 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학교 설립을 둘러싼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개교 시기가 늦어질 경우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인적이 드문 제주 중산간 지역이 이미 몰래 버린 쓰레기들로 쓰레기 산을 이룰 정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근처에서도 쓰레기 더미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김하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도로 옆 공터에 널브러진 건설 폐기물. 좀 더 들어가자 1급 발암물질인 성면 슬레이트도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옷가지부터 침대 매트리스까지 각종 생활 폐기물이 길 양옆 이곳저곳에 널렸습니다.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산속 깊숙한 곳에까지 쌓여 쓰레기 산을 이뤘습니다. 한눈에 봐도 트럭으로 옮겨 쏟아 부은 듯한 양입니다. 길 입구에 중대형 차량 진입을 통제한다는 푯말까지 세워져 있지만 이를 보란듯이 무시하고 들어가 쓰레기를 버린 겁니다. 일부 폐기물들은 지난해부터 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가 앞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거기 둘레길인가 거기 사람들 걸을 수 있는 길 쪽 안까지 불법 투기했더라고요. 가구부터 해가지고 폐목재, 타이어, 건축물, 콘크리트. 그런데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만장굴과는 직선거리로 900여 미터, 만장굴 주변 문화재 보호구역과는 불과 1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고요. 저희가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5월 중순까지는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보고인 중산간 지역을 쓰레기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는 몰래 버린 양심.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화재 보호구역은 물론 세계 자연유산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 할인 혜택이 축소됩니다. 제주도는 국비 지원 감소로 기존 10% 할인 정책을 7%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91억 원을 올해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탐나는 전은 지난 2021년 11월 첫 도입 후 1년여 만에 누적 발행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제주 종합경기장 주차장이 유료로 바뀝니다. 제주시는 공항 이용객과 동호인, 전세버스의 장기 주차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유료로 바꾸고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8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시범 운영을 거친 뒤 11월부터 유료화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부터 심의를 받는 건축물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화재 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공개한 기준안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건축물 외부나 내부의 진출입로 근처에 설치해야 하며 주차 대수 석 대 이하 단위로 방화 구획해야 합니다. 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는 전용 소화 수조와 감시용 카메라, 연기 배출 설비도 설치해야 합니다. 공안 탄압 저지와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 피고인 3명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기록 정리가 늦어져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불어댔다면서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사법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사가 팽팽히 맞서면서 공판 준비 기일을 더 갖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주민 협의 없이 진행되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2공항 전체 부지의 71%가 온평리이고 온평리 면적의 46%가 수용된다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제주도정과 도의회도 여론의 눈치를 보지 말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와 합동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영업행위를 한 게스트하우스 3곳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파티장 시설을 갖추고 투숙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은 뒤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클럽 형태로 운영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안주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